지구에다가 이 철 기둥 같은 걸 박아가지고 맞아. 제가 왜 갑자기 이 지구의 장면이 떠올랐냐면 사실 이 지구와의 인터랙션에서 건축가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근데 이거 합격한 포폴이죠? 그렇죠. 개념은 뭐였냐면 눈이 오는데 그 눈이 녹아서 비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 눈이 오는 날 비가 왔으면 좋겠었어가지고. 와, 근데 이거 한 번에 붙으신 거예요? 유튜브 채널 섭디비전 운영하고 계시는 나성진 수장님 뵈러 왔습니다. 지금 뒤에 크로마키까지 해가지고 원래 수장님께서 유튜브 촬영하시는 그 세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수장님 옷 컨셉이랑 맞게 똑같은 색깔로 예, 준비하고 왔습니다. 우선은 학부생 포폴부터 시작해서 뭐 대학원 포폴 그리고 이후에 작품들 패널들 이런 걸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그 학부생 때 포폴이 2011년도에 네, 2011년. 그때 이제 하버드 지원하실 때 네네네. 보여주셨던 포폴인데 그 포폴 보여주시기 전에 네. 우선 수양님에 대한 간단한 이력을 먼저 네네.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요새 학생 기준으로 조금 나이가 많이 찬 것 같긴 한데 서울대 조경학과를 2009년도에 졸업을 하고 한국에서 잠깐 일을 했었어요. 일을 하다가 2011년도에 이제 하버드 지원을 해서 11년도 입학으로 갔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3년도에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임스 코너 필드 오퍼레이션이라고 이제 뉴욕의 그 하이라인으로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그 전에 또 뉴욕의 발물이라는 회사에도 일을 했었어요. 잠깐. 그리고 제가 성격이 좀 그래가지고 한 군데에서 오래 일하지 못하고 잠깐 뭐 한 2년 뭐 이렇게 짧게 일하다가 2015년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원래는 너무 힘들어서 한 1년 놀려고 했는데 웨스테이드 잠깐 한 1년 정도 취직을 해서 용산공원을 진행을 하고 그래서 도망 나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도망 나오고 2017년에 제가 이제 GSD 같이 졸업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또 건축하는 친구 한 명을 해가지고 디자인 이런 거 브랜딩하는 친구랑 해서 5명 정도가 이제 파트너십으로 얼라이버스를 2017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4년 정도 하다가 또 다시 이제 탈주해가지고 2021년에 지금 섭디비전이라는 이제 제 개인 회사 설계사무소를 내고 이제 최근에 유튜브도 같이 동명의 채널로 만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뭐 시립대랑 고려대학교랑 성균관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 공공건축 한 3년 정도 원주시 했었고 섭디비전 채널 같은 경우에는 라이노 브이레이 또 올리시고 강의를 네네. 아니면 다양한 툴들 강의들을 계속 올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업을 라이노로 가장 많이 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부터 건축은 또 다른 것 같은데 조경은 거의 이제 미국에서는 라이노를 많이 썼었고 또 이게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래스퍼나 다른 툴들이랑 호환이 되게 잘 돼서 라이노가 그 차점에서 제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2015년도인가요? 그때 건축 조경 수업이 있었어요. 네네. 5학년 때. 그때 교수님도 하버드 GSD 나오신 분이었고 네. 제가 알기로 그분 학사도 서울대였던 것 같아요. 대충 알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아마 분명히 아실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제임스 코너필드 얘기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분명히 동기시거나 선후배거나 그래서 분명 같이 일하셨던 분일 것 같아요. 아 참고로 이제 제임스 코너필드가 정말 유명한 회사입니다. 건축학과 학생들 많이 모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이력을 가지신 소장님이시고요. 섭디비전이라고 유튜브 채널 링크 정보란에 남겨드렸으니까 거기 이제 누르셔서 구독하셔도 좋을 것 같고 컨텐츠 진짜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아 감사의 말씀을 아니 그러면 2011년도에 하버드 지원해서 붙었던 포트폴리오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네. 옛날 포트폴리오라서 요즘 학생들 기준으로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제가 2011년도 지원했을 때 포트폴리오가 사실 원래는 이 앞에 한 장이 더 있어요. 이렇게 하프 커버로 흰색으로 덮어서 지금 여기 작가들 사진이 보이는데 이제 이름만 써 있고 열면은 사진이 보이게 이렇게 약간 기름종이 같은 거에다가요? 아니 아예 그냥 따로 별도 커버를 솔리드 만들어가지고 솔리드하게 커버로? 만들어서 이 픽처스 오브 미라는 거는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다 보니까 인생 첫 포트폴리오다 보니까 저의 모든 삶이 설계 작업물이나 녹아있는 것 같아서 저의 어떤 취향이나 이렇게 선호도나 제가 읽었던 책들이나 음악이나 작가들이 저 자신이고 그게 제 설계 작품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켄고쿠마나 뭐 안도 같은 건축가들한테도 제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희 그 사장님이었던 제임스 코너랑 웨스테이즈 아드리안이고 뭐 커트 코벤, 엘리엇 스미스 이런 90년대 그 히어로들 뭐 하루키, 뭐 홍상수 뭐 이런 사람들이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제 커버로 자연스럽게 쓰게 되더라고요. 저의 정체성에 영향을 준 사람인 거죠. 원래 음악을 하려고 했었어가지고 음악이랑 뭐
문학이랑 영화인데 제가 그 MBTI가 그 INTJ여가지고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혼자 노는 거 좋아해서 이런 문화적인 거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조경을 한 것도 음악을 좋아하다가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 음악을 했다가 재능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조경으로 빠졌는데 음악보다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하게 됐거든요. 아니 음악을 고등학교 때부터 하셨죠? 네, 원래 이제 하려다가 부모님 반대해가지고 못해가지고 이제. 저번에 기타 치고 있는 사진을 제가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요? 저 기타 쳤었어요. 예전에. 어디서 봤었죠?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 막 건축가도 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경을 오게 됐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작품들을 가지고 그 이제 편집을 한 건데 이게 화면이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라는 영화 엔딩이에요. 거기서 이제 지구에다가 이 철 기둥 같은 걸 박아가지고 맞아. 이거는 저기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예. 저 그 영화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예. 제가 왜 갑자기 이 지구의 장면이 떠올랐냐면 건축이나 이런 사실 저희가 하는 설계가 또 개인의 자아의 투영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 지구에 가지고 있는 호기심이고 질문이고 거기에 뭔가를 남기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사실 이 지구와의 인터랙션에서 건축가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프로젝트들이 제가 좀 보니까 거친 게 많아서 걔네들이 정글 1, 2, 3로 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다른 프로젝트들 조금 넣고 이렇게 구성 짜서 그때 막 말이 많았는데 막 GSD 너무 막 장황하게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얘기가 그때 좀 있었어가지고 핵심적인 것만 딱 추려서 그때 5개만 실은 걸로 해가지고. 작품을 5개만 실었어요? 군더더기 있으면 별로 안 좋아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때 합격한 친구들도 다 그 정도였나요? 보통 10개 이상 넣지 않아요? 조금 다르긴 한데 건축가는 아무래도 좀 학부가 5년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고 맞네. 조경은 조금 그거보다는 적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서도 더 적게 넣은 케이스. 근데 이거 합격한 포폴이죠? 그렇죠. 다행히 그때 지원했던 데 다 합격 다행히 해가지고 이게 제가 그 대학교 3학년 때 사실 처음 해본 설계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뭐 툴이나 이런 것도 제가 그때 라이노를 학교에서 거의 처음 쓰는 사람이어가지고 이게 반포에 반포천이라고 거기 주민들은 잘 아실 텐데 지금은 정리가 됐는데 그 당시에 그냥 이렇게 방치돼가지고 콘크리트 제방에 그냥 틈에 있는 흙이나 이런 물을 가지고 이런 식물들이 자란 거예요. 덩굴들이. 저는 사실 서울 출신인데 이런 데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것도 반포라는 강남 한복판에 저도 몰랐어요. 예, 갔을 때 너무 이게 충격적이어가지고 이게 우리가 뭐 조경한다고 건축한다고 바꾸려고 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존중하고 존치하고 다듬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약간 고양이 집사 같은 역할? 그래서 도시 정글을 만들자가 목표였어요. 이게 이제 그때 렌더링도 이제 못해가지고 요새처럼 막 렌더링 툴이 많지가 않아서 라이너 캡처한 거 가지고 다이어그램 만들고 저 기본 그거네요. 예, 기본 그냥 화면 맞아. 캡처. 그래서 이제 대박이다. 제 방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살리고 자연을 건드리지 않은 되게 미니멀하게 교차하는 브릿지를 안에 넣고 정글이랑 그냥 방치된 자연이랑의 차이점이 정글 조사해보니까 층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층이요? 예를 들면 산이 밑에 있는 뭐 지피에서 관목에서 나무까지 한 3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은 정글은 이 20개 층에 한 5개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훨씬 밀하게. 레이어 말씀하신 거구나. 이 20개 섹션 레이어가. 그래서 그걸 더 딥하게 만들기 위해서 왼쪽에는 이런 동그란 구멍을 파서 교목을 심을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들고 오른쪽에는 플로팅된 플랜터들을 만들어서 양쪽에 이제 최대한 식물원처럼 만들 수 있게끔 이 제방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식물원으로 만들 수 있게끔 플랫폼을 바꾸고 안에 사람이 터치할 수 없는 한 명이 걸어갈 수 있는 브릿지를 교차시켜서 사실 이게 조경 설계라고 말하기 좀 애매할 수는 있어요. 뭔가 사이트 설계를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진짜 정글이 아니라 도시에서 정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모먼트를 만들고 생태를 존중하자 이런 애티튜드적인 설계를 해요. 저 치타인가요? 표범인데 느낌이죠 느낌. 표범을 키고 있다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인데 지금 제가 그 이플라라고 국제조경협회 이런 공모전에 나갔던 건데요. 예전에 2007년도? 8년도쯤에 태안반도에 맞아요.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어요. 맞아. 그래서 이제 그 기름을 좀 정화하는 플랫폼을 만들자 이런 목적이었고 이제 한 3가지 프로세스로 나눠서 첫 번째는 여기는 지금 이미지가 안 들어가 있는데 이런 모듈을 만들어서 여기에 기름을 걷어낼 수 있는 필터를 매달아 가지고요. 1차적으로는 물리적으로 기름을 걷어내는 거였고 두 번째는 이게 슬래그라고 요즘에도 이제 그 해양 정화에 많이 쓰이는 그 콘크리트 재료인데요. 그거를 가지고 무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식물들이 자랄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서 이제 식물들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수질이 계속 지속적으로 정화를 되는 플랫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정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퍼블릭 스페이스이면서 동시에 뭐 이런 염전이라든지 낚시라든지 어업 활동이나 그 레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플랫폼으로 바꾸자. 지금 보면 되게 러프하긴 한데 조금 인프라스트럭처적인 접근을 했던 프로젝트. 그리고 요거는 이제 졸업 작품인데요. 한강변에 했던 건데 이때가 또 아, 한강 르네상스 한다고. 네. 그때 아마 오세훈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 모든 한강변을 콘크리트 제방을 깎고 이렇게 다 자연 제방으로 만들겠다. 요런 시대였고 전 이때 이제 한강 괴물 네. 젖대긴 하네요. 그때 괴물이 영화에 나왔었어요. 이게. 맞아. 근데 괴물은 정말 적나라하게 한강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화가.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거는 그 괴물이라는 저 생명체가 가진 모습이 너무 한강의 색깔이랑 더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 고수부지가 좀 약간 폭력적이잖아요. 전혀 디자인이 안 돼 있고 사실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 맞아. 되게 드라이하고 사실 여기는 사람이 이용하라고 뭔가 친절하게 배려됐다기보다는 정말 그냥 도시의 어떤 교통 수단이자 제방으로서 만들어 놓은 데인데 여기 이렇게 투박한 애가 뛰어다니니까 그게 맞기도 하고 또 약간 이거 약간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 한강 고수부지가 약간 그 저희 개발도상국 시대의 정치적인 그 과격함의 상징이었다면 이 괴물이 그걸 좀 비웃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진짜 지금 서울 잘 살고 있는 거 맞아? 근데 지금도 여전히 환경 파괴하고 소비 위주고 너무 도시를 막대하고 그렇지 않아?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반론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녹색이 된다고 뭔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천편일률 쪽으로 콘크리트를 만들었다가 천편일률 쪽으로 다시 생태를 하려고 하는 이런 느낌? 이런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리고 너무 또 다른 회귀라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더 창의적인 접근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다른 접근을 해보자는 게 목적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는 요즘에는 약간 한강변에 나무가 많이 심는 것 같은데 사실 한강변이 물을 막는다는 치수의 역할 때문에 생태가 자연스럽게 생성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지형을 언듈레이트하게 만들어서 이제 물에 닿지 않는 드라이 에리어랑 예. 물에 잠기는 웻 에리어 사이에 이제 토포그래피를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진짜 다양한 생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제 이 도로에서 오염원들이 이렇게 비정 오염원이라고 해서 한강변으로 그대로 다이렉트로 떨어지는데 이걸 최대한 생태 지형으로 돌려서 이제 한번 필터를 거쳐서 이제 도시의 필터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새로운 생태를 구축하면서 이제 새로운 그 생태적인 필터가 되기도 합니다. 나름 이 형태 같은 거를 다 한강 물의 흐름에 침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따르고요. 그 중에서 물이 직접 맞닿는 데는 이렇게 콘크리트 벽으로 막고 이 벽을 이제 프로그램 플랫폼으로 활용하게끔 해서 이런 느낌의 이제 새로운 숲이 형성이 되고 이런 생태적인 시스템이 새로 구축이 되고 이제 그런 지형을 만들었으니까 지형을 가지고 암벽 등반도 하고 안에 편의점도 들어가고 이런 갤러리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제 프로그램 플랫폼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앞에 제시한 모든 세 개의 프로젝트는 새로운 조경적인 경관을 만들면서 새로운 생태적인 시스템이 되면서 새로운 공원의 프로그램 플랫폼이 되는 이 세 가지가 현대 도시공원에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그 한강이라는 게 다른 것과 다르게 장마 때 수면이 올라오고 네. 아니면 좀 내려가고 이런 게 좀 한강만의 특징인가요? 모든 강이 다 이제 수위가 올라오고 내려가는데 그래요? 한강은 이제 그 차이가 되게 심한 거죠. 특히 여름철에는 거의 그 올림픽대로에 가깝게 올라오는 정도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장소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제한 요소가 되니까 저희는 그 제한 요소를 조금 생태적인 기회를 만들어 보죠. 무엇보다 이 필터 역할도 하면서 프로그램 플랫폼도 되고 뭐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그 한강 르네상스가 제시한 생태는 또 그냥 자연만 되지 또 이걸 또 이용을 너무 제한하고 다양성이 또 부족해지는 것 같아서. 녹색 스프레이 뿌린 것처럼 네, 그러지 네, 말고 맞아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정글 프로젝트였던 거고. 네, 이거는 뭐였냐면 제가 이제 4학년 2학기 때 졸작을 끝내고 그때 이제 갑자기 안도다다오에 꽂혀가지고 안도다다오 켄고쿠마 뭐 도요이도 같은 일본 그 당시에 건축가들을 막 혼자 독서실 가가지고 독학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 미니멀한 건축에 꽂혀서 2학년 정원 설계 수업을 제가 듣겠다고 쳐들어가가지고 정원을 안 하고 이제 파빌리온을 만든 거죠. 파빌리온을 만든 거예요. 건축을 한 거예요. 처음으로, 인생 처음으로. 안도의 그 시퀀스를 많이 좀 따라 했어요. 벽으로 가려서 안 보이다가 들어가면 이런 수공간이 펼쳐지고 사실 저는 건축에도 관심이 되게 많고 건축과 조경의 영역을 굳이 구분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건축의 파사드에 이런 식으로 조경의 캐스케이드 정원을 만들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그 드라마틱한 경험들 이거는 이제 하나의 건축이자 조경이자 정원이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보여주면 하지 말라고 그럴 것 같아서 기말 제출 때까지 안 보여드렸어요. 계속 딴 거 보여드리고 못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학점이 잘 안 나왔어요. 진짜 웃긴다. 그래서 뒤에 이제 패널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원래 그
서페타인 그 계열이라고 네네. 몇년 건축가도 있거든요. 맞아요. 제가 2008년에 작가로 참가한다고 상정하고 했던 프로젝트. 그래서 나중에 패널 보시면은 뭐 몇 년도 자아디드, 몇 년도 뭐 누구, 몇 년도 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래서포를 난생 처음으로 써본 건데요. 네. 그 졸작을 끝내고 이제 유학 준비를 하는데 이거 말고 다른 포트폴리오는 다 끝내놨는데 뭔가 불안한 거예요. 당시에 이제 다들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뭔가 다른 걸 넣어야 될 것 같아서 그때 이제 그래서포가 있다는 거 알긴 알았어가지고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뭐 DST TV도 없고 유튜브가 아예 없었으니까 그래서 배울 수가 없으니까 영문 매뉴얼을 그 공식 매뉴얼을 다운받아가지고 네, 빨간 책이요. 네, 네. 그걸 한 3번 정도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명 좀 이상해요, 그 책이. 네, 그리고 이제 아예 저는 이제 이런 알고리즘 개념 처음이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거 되게 쉬운 사실 스크립트인데 그 당시엔 이것도 진짜 고생하면서 했고요. 개념은 뭐였냐면 눈이 오는데 꼬여 있는데 이 가운데가 히팅이 들어가가지고 열판인 거예요. 네. 그 눈이 녹아서 비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눈이 오는 날 비가 왔으면 좋겠었어가지고 그게 조금 그러니까 자연도 아니고 인공도 아닌 그런 경관인데 이게 저희가 자연과 인공을 되게 구분하잖아요. 네, 그쵸. 근데 자연이면서 동시에 인공인 경관을 오.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신스테틱 필드라는 제목이 인공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제3의 경관을 만들어보자가 그쪽이었어요. 이런 내용들이 저 글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써있긴 써있어요, 간단하게. 그 포폴 보시는 심사하시는 분들도 다 읽어봤겠죠?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약간 GSD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에 되게 GSD에서 전체적으로 파라미터를 푸시하고 있었대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약간 먹히지 않나 생각. 아, 맞아. 그런 데가 있었어요. 맞아. 여기까지가 이제 학부생 포폴의 마지막 장인가요? 네. 아, 이게 마지막 장인 거예요? 진짜 29페이지인데요, 페이지 수로. 제가 본 하버드 포폴 중에 제일 얇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그냥 아무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어. 폐기로 그냥 와, 근데 이거 한 번에 붙으신 거예요? 한 번에. 하버드 말고 딴 데는 지원 안 하셨어요? 제가 그때 3개만 딱 썼는데요. 유펜 썼었고 네. 그리고 하나는 이탈리아 밀라노 공대 건축가를 썼었어요. 아직 건축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그것도 웃긴 게 건축가 출신도 아니고 조경과 출신인데 조경 포트폴리오를 이걸로 냈는데 됐어요. 또 붙었어요. 그것도. 우와. 약간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 밀라노가 좀 간지가 나는 것 같아요. 미국은 좀 간지가 안 나잖아요. 근데 당시 고민했던 거는 하버드가 너무 조경계에서 또 전형이어가지고 전형적이어서 근데 원래 처음에 ASQ를 쓰려고 했는데 학비도 너무 비싸고 취업이 그때 너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취업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하버드 GSD면은 다른 건축학과에서 온 GSD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GSD가 제가 제일 좋았던 건 아예 과 구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같이 수업 들으셨겠네요. 그 글래스로. 그 파이퍼 네네네네네. 거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스튜디오별로 자리가 있어서 음. 건축가랑 도시랑 조경이 섞여 있어요. 다. 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나가면서 서로 작품에 대해 얘기하고 사실 GSD가 그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인맥도 넓어져. 학년마다도 더 경계 없이 계속 왔다 갔다 네, 많이 하고 이러죠? 네. 그런 건 진짜 좋네요. 그게 진짜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학부는 졸업하셨고, 이제 바로 석사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여기서 일단 1편 마무리 하고요. 다음 두 번째 편, 하버드 GSD 졸업한 이후에 만든 포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